아침마다 피곤해서 커피부터 찾으시나요? 물은 마셔도 몸이 답답하고 뱃살은 그대로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지가 약해서 그래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세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속 세포의 문이 꽉 닫혀 있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 비싼 영양제를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그 닫힌 문을 찰칵 열어주는 아주 단순한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해답이 바로 아침에 마시는 소금물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그 손끝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구튼튼입니다. 저는 건강 정보를 나누며 직접 몸으로 실험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한동안 다이어트에 매달렸던 적이 있었어요. 밥은 반 공기, 채소는 산더미처럼 닭가슴살, 고구마. 남들 다 하는 대로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했어요. 살은 빠지지 않고 혈당도 그대로. 아침마다 피곤하고 몸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제 나이 탓인가? 내가 의지가 약한가? 그렇게 자책했죠. 그러던 어느 날 건강 강연 프로그램을 보다가 한 전문의의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서울이대 출신 내분비내과 전문의 류정훈 박사 53세.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의지 부족이 아닙니다. 세포가 굳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멍해졌어요. 세포가 굳는다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끝까지 들었습니다. 류 박사님은 칠판에 인체 세포를 그리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포막은 문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세포막이 딱딱해집니다. 그럼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서 빙빙 돌다가 결국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무리 식단을 줄여도 세포의 문이 닫혀 있으면 몸은 여전히 에너지 부족 상태라는 걸요. 그 결과는 피로, 불면, 잦은 폭식, 결국 다이어트 실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의 문이 닫히는 이유, 그 핵심이 바로 미네랄 부족이라는 겁니다. 류정훈 박사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자는 동안에도 계속 미네랄을 잃습니다. 숨을 쉬고 땀을 흘리고 소변을 보며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빠져나가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물만 마십니다. 그래서 세포의 문이 깨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제 몸이 떠올랐습니다. 아침마다 입이 바싹 마르고 입맛이 없고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았던 날들. 그게 바로 미네랄 불균형의 신호였던 거죠. 류 박사는 아주 간단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천일염 한 꼬집을 넣으세요. 정말 단순했어요. 하지만 그가 설명하길 이 작은 한 꼬집이 세포의 전기 스위치를 켜줍니다. 닫혀있던 세포의 문이 찰칵 열리고 포도당이 다시 에너지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미지근한 물 200ml, 그 안에 천일염 한 꼬집, 그라인더 한 바퀴. 천천히 입안에 머금고 삼킨 뒤 20분 금식. 처음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고 피로가 덜했습니다. 하루 종일 꾸벅꾸벅 졸던 몸이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허리띠도 한 칸 여유가 생겼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이정은 씨 68세. 평생 피로와 뱃살로 고민이던 분이었죠. 이분은 아침 소금물 루틴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허리띠가 한 칸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살이 빠졌다기보다 몸이 제 기능을 되찾은 느낌이에요. 예전엔 밥을 먹어도 금방 피곤했는데 요즘은 에너지가 제대로 도는 느낌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변화를 느꼈거든요. 이건 단순히 체중이 줄어서가 아니라 세포 속 에너지 스위치가 켜졌다는 신호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장민호 씨 63세는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고 밤마다 화장실을 두세 번씩 갔다고 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갈증이 심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침 소금물 루틴을 한 달 유지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게 확 줄었어요. 식후에도 덜 피곤하고 입이 덜 마릅니다. 예전엔 소변으로 당이 새어나가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 당이 몸속 엔진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류정훈 박사는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네랄이 충분해야 인슐린 수용체가 정상 작동합니다. 즉, 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게 돕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혈당 롤러코스터를 잡는 열쇠입니다. 그 설명을 듣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결국 건강의 시작은 거창한 약도 복잡한 식단도 아니라 세포의 문을 여는 아주 단순한 루틴이라는 걸요.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소금물을 마십니다. 몸이 먼저 그 시간을 기다릴 정도예요. 아침이 훨씬 가볍고 하루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몸이 무겁고 피로가 풀리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내 세포가 아직 잠들어 있는 건 아닐까요? 한 잔의 미지근한 소금물이 그 세포의 문을 찰칵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많은 분들이 체감한 아침 소금물 루틴의 두 번째 변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앞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세포의 문이 찰칵 열리면 몸이 달라진다고요. 그건 단순히 피로가 줄어드는 걸 넘어 붓기, 피부 염증, 배변 같은 생활 속 불편함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예전엔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부었습니다. 특히 눈두덩이랑 손가락이요. 밤에 짠 걸 먹었나 싶어 소금 섭취를 더 줄였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붓기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때 류정훈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붓기는 소금 때문이 아니라 세포 안팎의 수분 분배 문제입니다. 미네랄이 부족하면 세포가 물을 제대로 붙잡지 못해요. 그래서 체액이 세포 밖으로 밀려나면서 얼굴이 붓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우리가 흔히 염분 줄이기에 집중하지만 사실 균형 잡힌 전해질 공급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박수진 씨 65세 이야기예요. 수진 씨는 늘 얼굴이 부어서 호빵맨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고 심지어 외출하기 전엔 얼굴을 얼음찜질까지 했대요. 그런데 아침 소금물을 2주 정도 꾸준히 마신 뒤 놀랍게도 붓기가 확 줄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얼굴이 덜 부어서 화장도 잘 먹어요. 예전엔 쿠션 파운데이션이 밀렸는데 요즘은 피부가 쫀쫀한 느낌이에요. 류정훈 박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네랄이 충분하면 세포가 스펀지처럼 물은 필요한 만큼 머금고 나머지는 내보냅니다. 그게 바로 붓기 없는 수분 순환의 핵심이에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한 잔의 소금물이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세포의 물길을 다시 열어주는 일이란 걸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면역과 염증의 변화예요. 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콧물이 나고 목이 아프고 쉽게 피곤해졌어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루틴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감기나 비염 증상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비슷한 체험담이 있습니다. 대전 둔산동에 사는 김상구 씨 76세. 퇴직 후 감기, 비염, 잔기침으로 고생하던 분이에요. 예전엔 환절기마다 병원 다녔는데 소금물 시작하고 나서 거의 안 갑니다. 몸이 예전보다 훨씬 회복이 빨라졌어요. 류정훈 박사는 말합니다. 아연, 마그네슘, 나트륨 같은 미네랄은 면역세포의 신호 전달에 꼭 필요합니다. 이게 부족하면 면역 반응이 느려지고 몸속 염증이 잔불처럼 남습니다. 즉, 아침 소금물은 단순히 수분 보충이 아니라 세포 면역의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변화. 아침이 가벼워진다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예전엔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화장실을 가도 시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금물을 시작한 뒤 아침 배변이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짜서 장이 자극됐다가 아니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장순자 씨 74세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금물 마시고 나면 아침이 편해요. 약처럼 갑자기 효과가 오는 건 아닌데 루틴으로 꾸준히 하다 보니 배변이 일정해지고 복부 팽만이 사라졌어요. 류 박사는 이를 물길 회복이라 표현했습니다. 소금물은 삼투압 작용으로 장벽의 수분을 끌어옵니다. 그 수분이 장의 연동 운동을 돕고 변이 부드럽게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한 잔의 물이 세포의 문을 열고 또 다른 한 잔이 장의 길을 터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남죠. 어떤 소금을 써야 할까? 입니다. 류정훈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제염보다 미네랄이 남은 천일염이나 핑크솔트, 용융소금이 좋습니다. 다만 프리미엄 제품 간의 체감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핵심은 꾸준함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아침 소금물은 약이 아니라 루틴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온도의 물, 같은 양의 소금. 이 단순한 반복이 세포 리듬을 회복시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소금 한 꼬집이 하루의 시작 신호가 되었습니다. 그 한 모금이 세포를 깨우고 몸의 순환을 다시 돌립니다. 물론 모든 분께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류 박사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거나 심장 질환, 임신 수유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약 복용과는 30분 간격을 두고 이상 증상이 느껴지면 바로 중단해야 합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정리하게 됐습니다. 아침 소금물은 다이어트의 비법이 아니라 세포를 다시 살리는 일이다. 그 한 잔이 붓기를 가라앉히고 면역을 깨우며 몸의 기를 다시 흐르게 만드는 거죠. 아침에 물 한 잔 드실 때 소금 한 꼬집만 더해보세요. 당신의 세포가 찰칵하고 깨어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아침 소금물의 놀라운 변화를 말씀드렸죠. 붓기, 혈당, 염증, 그리고 아침의 가벼움까지. 정말 작은 루틴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게 저에게도 여전히 신기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셔야 효과가 있나요? 소금은 뭘 써야 하고 물 온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오늘은 류정훈 박사님과 제가 직접 정리한 실전 루틴과 안전 가이드를 차근차근 알려드리려 합니다. 먼저 소금의 선택입니다. 류 박사는 말합니다. 핵심은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입니다. 정제염은 나트륨만 남고 칼륨, 마그네슘, 아연 같은 미네랄은 거의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의 전해질 균형을 돕지 못하죠. 그래서 추천하는 건 천일염, 히말라야, 핑크솔트, 용융소금 이 세 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비싼 소금이라고 특별히 더 좋은 건 아닙니다. 핵심은 꾸준히 매일 같은 양으로 유지하는 것이에요. 저는 집에서 사용하던 핑크솔트를 그대로 씁니다. 그라인더로 한 바퀴, 손끝으로 잡으면 딱 한 꼬집. 양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짜서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정말 한 꼬집,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은 물의 온도와 타이밍이에요. 류정훈 박사님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찬물은 위를 놀라게 하고 뜨거운 물은 전해질을 빠르게 흡수시키지 못합니다. 손으로 잡았을 때 미지근하다는 느낌, 즉 3540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시는 타이밍. 기상 직후 공복 상태에서 가장 먼저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전 68시간 동안 우리 몸은 미네랄을 조금씩 잃습니다. 그때 세포가 말라붙은 상태에서 첫 번째로 들어오는 한 모금이 세포의 깨어남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류 박사님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이건 단순한 음용이 아니라 몸의 리셋 버튼을 누르는 행위입니다. 이제 실제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매일 이렇게 합니다. 1. 기상 직후 세수를 하기 전 미지근한 물 200ml를 컵에 담습니다. 2. 천일염 또는
핑크솔트 한 꼬집 그라인더 한 바퀴를 넣습니다. 천천히 30초간 머금었다가 삼킵니다. 입안에서 전해질이 점막을 타고 흡수되기 때문에 그냥 단숨에 삼키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사 마신 뒤 20분은 금식하세요. 이 시간 동안 몸이 스스로 깨어납니다. 바로 커피나 음식을 먹으면 세포 활성 효과가 떨어집니다. 20분 뒤 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세포가 활짝 열린 상태에서 수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저는 이 루틴을 매일 같은 시간 아침 6시 30분에 합니다. 처음엔 귀찮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먼저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이 루틴을 따라 한 사람 중엔 최순자 씨 74세도 있습니다. 변비로 10년을 고생하던 분이에요. 아침에 약을 안 먹으면 불안했어요. 그런데 소금물 루틴을 2달쯤 하고 나니 자연스럽게 아침마다 화장실이 가고 싶더라고요.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몸이 약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루틴을 기다리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 몸은 직효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꾸준함을 기억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대부분 이렇게 물으십니다. 소금이 몸에 안 좋다는데 매일 마셔도 괜찮을까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류정훈 박사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가진 분이라면 소금물 한 컵의 나트륨은 음식 반찬의 절반도 안 됩니다. 오히려 체내 미네랄 균형을 돕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거나 심장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소금물은 약이 아닙니다. 몸의 리듬을 되찾는 신호이자 하루의 전원 스위치를 켜는 습관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몸을 조종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적게 먹고 더 움직이고 버티고. 하지만 건강은 싸움이 아니라 대화였습니다. 내 몸이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를 듣는 일. 그 대화의 첫 마디가 아침에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금물 루틴을 시작하신다면 처음 3일은 그냥 관찰해 보세요.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입이 마르진 않는지, 배가 묵직한지, 피로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는지,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세포의 리듬이 바뀌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이젠 커피보다 소금물이 먼저 떠오르고 아침의 시작이 훨씬 부드럽습니다. 피부톤도 밝아졌다는 말을 듣고 무엇보다 기분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루틴을 할 때 꼭 기억하세요. 고혈압, 심장 질환, 임신 수유 중이신 분은 반드시 의사 상담 후 시작. 약 복용과는 최소 30분 간격. 이상 증상이 생기면 즉시 중단. 하루 한 번 같은 시간에 꾸준히. 직효를 바라지 말고 루틴으로 느긋하게. 류정훈 박사의 마지막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건강은 자극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그 말처럼 아침 소금물은 자극이 아닌 리듬입니다. 하루의 리듬, 세포의 리듬, 나의 리듬을 되찾는 것.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루틴에 작은 변화를 주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내일 아침 한 컵의 미지근한 물과 소금 한 꼬집으로 세포의 문을 찰칵 열어보세요. 그 한 잔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주제 세포가 깨어나는 아침, 그 한 잔의 기적. 안녕하세요. 황금지혜 건강입니다. 오늘은 지난 3편의 이야기를 조용히 정리하며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여정의 시작은 아주 작은 한 잔의 물이었습니다. 미지근한 물 200ml, 그리고 소금 한 꼬집. 그 단순한 한 모금이 세포의 문을 열고 몸의 리듬을 깨우며 하루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한 잔이 건강 습관이 아니라 마음의 의식이 되었습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새벽 공기 속에서 소금물을 한 모금 삼킬 때면 마치 몸속의 세포들이 오늘도 준비됐어요 하고 인사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류정훈 박사의 말이 떠오릅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매일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면서 세포가 안정을 되찾는 과정이죠. 그 말처럼
이 루틴의 힘은 지표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그 시간을 견디면 몸이 나를 믿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들을 잠깐 정리해 볼까요? 1.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세포의 문이 닫혀 있다는 것. 아무리 식단을 조절해도 세포막이 굳으면 포도당이 들어가지 못하고 몸은 에너지를 쓰지 못합니다. 그 원인은 미네랄 불균형. 밤새 땀과 소변으로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이 빠져나갑니다. 세포가 전기 신호를 잃어버리죠. 3. 해결책은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 세포의 문이 열리면서 에너지 순환이 살아납니다. 4. 결과는 몸이 보여준다. 붓기가 빠지고 혈당이 안정되고 피로가 줄고 피부는 맑아지고 장은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5.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루틴. 약처럼 빠르게가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양, 같은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다만 깨어날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아침의 소금물 루틴입니다. 한 모금의 물, 한 꼬집의 소금, 그리고 단 30초의 여유. 그게 세포를 바꾸고 하루를 바꾸고 결국 인생의 리듬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내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준비해 보세요. 소금 한 꼬집을 손끝으로 집어서 넣고 살짝 저은 뒤 천천히 입안에 머금어 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내 몸아, 오늘은 내가 깨어날 차례야. 작은 의식처럼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이제 몸이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이제 황금지혜 건강의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이에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도 살짝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건강 루틴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끝 한 번이 이 채널을 움직이는 가장 큰 에너지입니다. 건강이란 건 결국 매일의 선택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작아 보이지만 그 작은 선택이 내 세포를 바꾸고 내 하루를 그리고 나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그 변화를 시작할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의 처음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아침마다 피곤해서 커피부터 찾으시나요? 이제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아니요. 전 이제 아침 소금물부터 마셔요. 오늘도 여러분의 세포가 찰칵하고 열리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구구튼튼이었습니다. 늘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